토트넘이 새 감독 토마스 프랭크를 선임을 했죠. 2028년까지의 계약이고요. 그 전 감독이었던 엔즈 포스테코글루를 잇는 토트넘의 새 사령탑이 됐습니다. 야, 근데 그 프랭크라고 한다면 일단 PL을 오래 보신 분들은 상당히 좀 익숙한 이름이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 프랭크는 브렌트포드와 굉장히 강력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죠.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브렌트포드의 수석 코치였고요. 그리고 또 2018년부터는 감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따지면은 2016년부터 거의 10년 가까이 브렌트포드 한 팀만을 코칭하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브렌트포드 하면 프랭크, 프랭크 하면은 브렌트포드, 이런 이미지가 축구 팬들한테 굉장히 강하게 박혀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 포스테코글루가 경질이 되면서 그 후임자로 토트넘으로 향하게 됐는데 일단은 이게 좋은 선임이 될 거다 아니다 좀 불안하다 이거를 떠나서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은 하나 있었습니다. 이것은 프랭크의 가장 큰 도전이 될 것이다.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는 유럽 대항전 경험이 없는 감독이며 스퍼스는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 경쟁한다. 이런 유럽 대항전에 진출한 경험이 없고 그런 빡빡한 경기 일정을 소화해본 적이 없는 감독이다. 이런 불안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토트넘의 일부 팬들과 몇몇 선수들이 포스테코글루 경질에 대해서 불만을 좀 가지고 있다. 이것도 불안 요소로 꼽는 전문가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불안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 프랭크의 토트넘은 좋아질 것이다. 이런 낙관적인 평가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뭘 보고 이 토마스 프랭크라는 인물의 어떤 점을 보고 이 사람이 토트넘 감독으로 적절하게 영입이 될 것 같다. 그 토트넘이 좋아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기대하고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잘 분석한 그런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 이 제이 에리스라는 기자가 토마스 프랭크를 찾아가서 인터뷰를 해요. 그리고 그 인터뷰를 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이구나, 어떤 유형의 감독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고 본인이 느낀 바를 이제 기사로 썼는데 이 제이 에리스라고 한다면 2021년부터 지금까지 있는 토트넘 전문 기자로 활동하고 계신 분이고요. 그리고 재밌는 점은 그 이전 2019년부터 21년까지는 스카이 스포츠에서 브렌트포드 전문 기자로 활동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프랭크의 전팀 브렌트포드 그리고 새로운 팀 토트넘 이 두 팀을 전문적으로 다뤘던 그런 기자분이신 거죠. 그래서 이 제이 이리스가 프랭크를 보면서 어떤 감상을 남겼느냐, 그 내용이 9가지 정도 되는데 그거를 모두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 몇 가지 좀 의미 있는 것들을 제가 좀 추려와 봤습니다. 첫 번째, 프랭크는 선수 개개인의 발전을 중요시하는 감독이다. 뭐라 얘기했냐면 프랭크 체제 아래에서 성장한 선수들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예를 들어서 올리 와킨스는 좌측 윙어에서 효율적인 센터 포워드로 변신했다. 아이반 토니는 잉글랜드 국가대표가 되었으며 다비드 라야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손꼽히는 골키퍼가 되어 아스날로 이적했다. 그뿐만이 아니라 브라이언 은베모 같은 경우는 브렌트포드의 1부 리그 첫 시즌에 35경기 고작 4골을 넣은 선수였다. 하지만 프랭크의 가르침을 받고 나서 이후 그는 팀의 스타 플레이어로 자리를 잡으면서 바로 직전 시즌에 20골을 넣었다. 오직 모하메드 살라, 이삭, 엘링홀란만이 그보다 많은 골을 넣었다. 이외에도 브렌트포드를 거쳐갔던 많은 선수들이 프랭크의 아래에서 자신의 능력을 개화시키고 아니면 뭐 다른 재능을 발견하고 이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게 가능할 수 있었던 건 프랭크가 선수들을 바라보는 방식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프랭크는 선수들의 개별 훈련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감독인데 자신의 선수들이 각자의 장점을 발전시키고 단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많은 개별 훈련을 장려한다. 선수 한 명의 그런 훈련 세션, 단점을 지적해주고 장점이 될 방향을 가르쳐주고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를 하나하나 세세하게 알려주는 이런 코칭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감독이란 얘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다음 문장이 굉장히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뭐라 얘기를 하느냐? 그는 선수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자신의 전술을 섬세하게 조정하는데 매우 능숙한 감독이다. 저는 이 문장이 프랭크라는 감독이 어떤 스타일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설명해주는 제일 핵심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아시겠지만 현대 축구의 감독이라고 한다면 크게 2가지 부류의 인물들이 있죠. 하나는 자신이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이미 머릿속에 있고 팀의 이상적인 시스템, 포메이션, 전술, 득점 플랜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이미 그려놓고 자신이 생각하는 그 그림을 선수단이 따라오도록 요청하는 감독. 흔히들 얘기하는 뭐 자신의 시스템에 대한 고집, 철학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감독들이죠. 대표적으로 뭐 펩 과르디올라 같은 인물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반면에 이제 2번째 부류는 선수단에게 자신의 전술을 맞추는 감독. 이 2번째 유형 같은 경우는 뭐 팀에 예를 들어 부임을 했을 때 먼저 선수단을 쭉 살펴보는 사람들입니다. 보면서 이 팀의 에이스는 누가 되겠는데? 누가 굉장히 파괴적인데? 그러면 우리 팀은 앞으로 얘를 중심으로 뭔가를 꾸려 나가야 되겠구나. 이 선수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전술을 짜자. 즉 첫 번째 유형과는 다르게 미리 아이디어를 머릿속에 짜놓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자신의 손에 어떤 패가 들어와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거에 맞게 어떻게 보면 실리적으로 좀 꾸려나간다는 느낌을 주는 감독들이죠. 이들은 아이디어라든지 뭐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지금 선수들을 더 살릴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감독들입니다. 그리고 이 2가지 유형 중에서 토마스 프랭크 같은 경우는 이 2번째 후자에 더 가까운 인물이죠.
그래서 프랭크의 전술을 이렇게 보면은 딱 어떤 유형의 축구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그 첫 번째 유형의 감독들, 그런 감독들은 어떤 팀을 가든 간에 앞으로 어떤 축구를 하겠구나, 이 감독이 원래 가지고 있던 아이디어를 어떻게 구현하려고 노력하겠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고 쉽게 설명이 되는데 프랭크는 그 유형은 아닙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브렌트포드에서 보여줬던 것만 해도 뭐 5-3-2, 3-5-2, 4-2-3-1, 4-3-3, 4-4-2 되게 다양한 전술 포메이션들을 상황에 맞게 사용했거든요. 지금 팀 상황에 따라, 그리고 지금 맞붙는 상대팀이 누구냐에 따라 그 전술들을 어느 하나 고집하는 게 아니라 유동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랭크를 선임함으로써 토트넘이 얻는 이점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번 프랭크 선임의 이점 중 하나가 토트넘이 생각보다 이 새 감독 토마스 프랭크를 위해서 많은 영입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이 두 유형, 첫 번째 유형 같은 경우는 감독이 오잖아요. 자기 아이디어에 대한 확신이 있고 어떻게 축구를 하겠다라는 플랜이 명확하게 있고, 이런 감독이 온다고 해서 팀이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이 첫 번째 유형의 감독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그 아이디어 이상을 실현해줄 수 있는 선수들을 되게 많이 영입을 해야 돼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자기에게 필요한 퍼즐 같은 선수들, 이들은 뭐 진짜 팀을 다 갈아엎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을 영입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기존에 있던 선수들을 새롭게 개조시켜서 쓰거나, 왜냐면 이미 자신의 아이디어, 그리는 그림이 머릿속에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선수들이 필요한 거죠. 뭐 과르디올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뭐 예를 들어서 맨유에 부임한 후벤 아모린 같은 감독들도 이런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반면 이 두 번째 유형의 감독들 같은 경우는 이 첫 번째 유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렇게까지 뭐 극단적인 변화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영입은 필요하죠. 필요한데 첫 번째 유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이들의 관심사는 자신의 전술적 아이디어, 이상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지금 있는 선수를 어떻게 더 살릴 수 있을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첫 번째 유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런 극단적인 영입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런 이유 때문에 토트넘이 토마스 프랭크를 선임함으로써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영입들은 할 필요가 없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지금 프랭크가 가장 기대받고 있는 부분 역시도 지금 있는 선수들을 어떻게 살릴까에 대한 부분에서 되게 기대를 많이 받거든요. 무슨 얘기냐? 지난 시즌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 최악의 성적 17위를 기록했지만 많은 유망주들이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 아래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프랭크는 선수들의 기량을 향상시키는데 인상적인 실적을 보여준 감독이다. 이제 그는 유망한 스타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고 베테랑 선수들도 원래의 기량을 회복하도록 돕는 임무를 맡게 됐다. 즉 이 기사에 따르면 토트넘이 프랭크를 영입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뭐냐? 지금 있는 선수들을 잘 활용해달라. 지금 토트넘엔 어린 유망주들, 재능 있는 선수들, 그리고 과거 좋은 폼을 보여줬던 베테랑들, 이런 선수들이 결코 부족하지 않게 있다. 어린 선수들의 포텐셜을 터뜨려주고 기존 베테랑들의 폼을 되찾게 도와달라. 이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임무는 프랭크의 특성과도 부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성, 선수단을 이끄는 방식이 전임자와는 다르다는 점도 있습니다. 프랭크와 포스테코글루의 큰 차이점 중 하나는 자기 선수들과의 관계적인 측면이다. 토트넘 선수들의 포스테코글루 경질에 대한 반응은 그들이 포스테코글루에게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줬지만, 그럼에도 포스테코글루는 여전히 거리를 두는 것을 선호했다. 보통은 이제 감독이 부임을 할 때 뭐 전술적인 측면, 선수를 활용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전문가들이 말하는 지금 새로 부임하는 프랭크와 그 전임자 포스테코글루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자기 선수들과의 관계적인 측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꽤 재밌는 부분이에요. 전임자였던 포스테코글루는 어떤 식으로 선수단과 교류했느냐? 포스테코글루는 선수들과 교류하는 것을 꺼렸다. 포스테코글루는 코치들이 훈련을 진행하도록 내버려뒀고 그 감독 본인도 선수들과 스몰 토크를 하는 것을 즐기지 않았다. 이것들은 모두 의도된 행동들이었다. 그 결과 그는 감정적인 애착 없이 팀을 선택할 수 있었다. 이게 뭐 지나고 나서 하는 얘기지만은 포스테코글루 같은 경우는 뭐 선수들과 뭐 살을 부대끼면서 가까이 지낸다든지, 뭐 시도 때도 없이 뭐 형 동생처럼, 아버지와 아들처럼 이렇게 가까운 관계를 유지한다든지, 이런 느낌은 아니었다는 얘기죠. 하물며 뭐 선수들과 스몰 토크, 뭐 가벼운 농담 이런 거를 하는 것도 크게 즐기지 않았고, 물론 뭐 당연히 뭐 차갑게 군다거나 이런 거랑은 얘기가 많이 다른 거고요. 어느 정도 거리를 뒀다는 얘기입니다. 왜? 중요한 경기에서 팀을 선택할 때, 뭐 선발 라인업을 짜든 교체 선수를 넣든 그런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어떤 선수를 편애하거나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결과 포스테코글루는 감정적인 애착 없이 선수단을 운영할 수 있었다. 전임자였던 포스테코글루는 이랬는데 프랭크는 어떨까요? 프랭크는 감정적인 교류를 즐기는 감독입니다. 프랭크는 포스테코글루와 완전히 정반대다. 그는 따뜻하고 친근하며 자기 선수들과 스태프들이 환영받는 느낌을 받도록 최선을 다한다. 뭐 자기 선수들과 이제 훈련 세션 때, 아니 뭐 훈련이 끝나고 가볍게 뭐 어깨 동무를 한다든지 가벼운 스몰 토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거리낌 없이 하고, 식사도 이제 구단 식당에서 함께 앉아서 먹는 경우들이 많다.
그래서 아마 이런 점은 감독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선수단 운영적 특성이기 때문에 프랭크가 토트넘에 오고 나서도 똑같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수들과 좀 더 인간적인 관계, 단순히 뭐 감독과 선수 이런 관계뿐만 아니라 조금 더 깊은 커뮤니케이션을 나누고 싶어하는 그런 유형의 감독이라는 거죠. 특히나 이 관계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포스테코글루랑 완전히 정반대여서 그런 것 같아요. 단순히 이런 스타일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실제 경기의 전술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나 이제 선수들과 굉장히 가깝게 지내는 감독이고, 나중에 뭐 인터뷰 같은 거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랭크 밑에서 뛰었던 선수들도 굉장히 프랭크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고 따뜻한 사람이다, 인간적인 사람이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깊은 관계 속에서 얻어내는 그 선수에 대한 정보들, 아 얘가 어떤 식으로 뛰는데 익숙하구나, 팀플레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습득할 기회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게다가 프랭크는 아까 얘기했던 포인트, 잘하는 선수에 맞춰서 팀의 전술 짜는데 그거를 유동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굉장히 능숙한 감독이기 때문에 이런 긴밀한 인간관계가 도움을 많이 줄 때가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쉬운 케이스가 바로 크리스티안 에릭센 같은 경우입니다. 이걸 왜 예시로 가져왔냐면 프랭크와 에릭센의 관계가 토마스 프랭크라는 감독의 스타일을 가장 잘 보여주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들 아시겠지만 2011년에 에릭센이 좀 아찔한 사고를 당했죠. 축구팬으로서 굉장히 또 보기에 안타까운 사고였는데, 유로 2020 덴마크와 핀란드의 경기에서 에릭센이 경기 중에 심장마비로 피치 위에 쓰러집니다. 이 장면 기억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이제 스로인을 받으려고 에릭센이 달려가는데 그중에 갑자기 고꾸라지면서 그대로 피치 위에서 일어나지를 못했죠. 그리고 이제 그 에릭센의 쓰러진 모습이 미디어에 노출되는 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동료 선수들이 쭉 둘러싸서 에릭센을 가려줬고요. 정말 봤던 우리도 아찔한 장면이었는데 이후 기적적으로 다행히 회복했지만 당시 규정이 세리아에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 세리아에선 제세 동기를 사입한 선수가 경기를 뛸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서 그 뒤로 에릭센은 인테르에서 선수 생활은 할 수 없었습니다. 이랬던 에릭센에게 손을 뻗었던 게 바로 이 프랭크였어요. 이 부분에선 프랭크의 이 과거 커리어가 큰 역할을 했는데, 프랭크는 과거 덴마크 유소년 팀을 지도했었고 거기에서 어린 에릭센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뒀습니다. 실제로 에릭센도 프랭크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 좋은 관계가 에릭센을 브렌트포드로 데려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뭐 에릭센을 데려왔다? 이걸로 끝나지 않았죠. 프랭크와 에릭센의 긴밀한 관계는 그가 2022년 1월 브렌트포드로 이적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그 뒤가 중요한데, 프랭크는 에릭센이 덴마크 유스팀에 있을 때 그를 지도했으며 이후 그가 브렌트포드로 오고 나선 팀의 전술을 그에게 맞춰 수정했다.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 전술을 선수에 맞추는 감독이다. 당시 브렌트포드의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브렌트포드 전술의 중심엔 에릭센이 있었고요. 에릭센은 프랭크가 세팅한 그 시스템에서 11경기 1골 4도움, 비록 이제 많은 경기를 뛰진 않았지만 매우 효율적으로 활용됐습니다. 이 에릭센과의 케이스를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프랭크의 감독으로서의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난 경우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프랭크의 여러 특징들, 선수와 좋은 관계를 쌓는 것을 중요시하는 감독이다, 선수를 중심으로 유연한 전술을 짜는데 능숙한 감독이다. 이 두 특징이 에릭센의 경우에서 딱 드러났죠. 덴마크 유스팀에서부터 쌓아놓은 에릭센과의 좋은 관계, 그리고 그 상황들을 파악하고 그를 데려와서 그 좋은 관계를 토대로 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왔고요. 그리고 그 에릭센이라는 선수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팀 전술을 만들어서 활용했습니다. 이걸 두고 전문가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굉장히 적응력이 높은 감독이다.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 간에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최선의 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거를 보여주는데 굉장히 좀 능숙한 모습을 보여주는 감독이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토트넘이 이 프랭크한테 기대하는 게 이런 거죠. 선수단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거를 토대로 새로운 전술을 보여줄 수 있는 감독이다. 이 51세 감독의 코칭 능력에 대해선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그의 적응력은 토트넘에서 매우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저도 이제 브렌트포드의 프랭크를 굉장히 좀 익숙하게 많이 봤는데, 이 프랭크가 토트넘의 선수단을 맡으면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거기에 맞춰서 또 어떤 전술을 세팅해서 운용을 할지 굉장히 좀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향후 그가 어떤 토트넘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우리 모두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